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전범 기업 현금화와 배상 사건 관련해서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정부의 이런 행동이 국가 폭력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견서는 어떤 의미이고 왜 파장이 커지고 있는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의 이국원 이사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이국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소송 그리고 배상 관련해서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간략하게. 예. 2018년 대법원에서 네. 우여곡절 끝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벌써 4년이 됐는데 승소한 어느 원고 한 분, 네. 일본으로부터 사죄도 못 받고 네. 일본 기업과 협상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 대화 요청도 거부당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네. 미쯔비시 중공업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상표권 특허권 일부를 압류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매각 결정도 내려졌는데, 예. 미쯔비시가 이제 이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네. 마지막으로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쯔비시 중공업 패소한 피고죠. 그 국내에 있는 자산을 강제로라도 현금화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줄 것인가 이 최종 판단을 지금 법원이 하고 있는데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거잖아요. 이 의견서가 어떤 것이고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반인들한테는 의견서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냐, 네. 대수로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교부가 이런 이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견서라고 하는 이런 형식을 빌어서 담당 재판부에 낸 것이 네. 외교부 사상 이래로 두 번째입니다. 아, 정부가 이제 이번에 재판부에 낸 그 문건의 내용을 정확히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외교부가 해명하고 있는 것은 예. 일본과 공동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협의도 하고 있고 또 민간 협의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설명은 해요. 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상 대법원에 네. 그 결정을 미뤄달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결국 강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요. 지금 현재 승소한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들 일제강점 기간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분들이고요. 패소한 피고는 일본 기업이고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 기업을 위해서 법원에 일부러 의견서를 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쯔비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예. 2012년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지금 정확히 딱 10년입니다. 네. 20년 동안 피해 할머니들이 힘겨운 재판을 하는 동안 예. 우리 정부가 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어떠한 목소리를 재판부에 전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어떤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 외교부가 제가 이번이 두 번째 의견서라고 했는데 그러셨죠. 첫 번째 의견서를 언제 보냈느냐면 네. 바로 박근혜 정부 말기 때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네.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일 때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때 네. 외교부가 이것이 하급심 판단대로 원고 승소 그러니까 전범기업이 패소하는 결과로 빚어졌을 경우에 한일 간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고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이것만을 간추려가지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재판하는데 우리 외교부가 했던 것이라고는 이 피해 할머니들이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할머니의 줄을 당겨주는 것이 아니라 일제 전범기업의 줄을 당겨줬었고 이번에 두 번째 역시 네. 4년이 되도록 피고 기업들은 일체 사죄는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판결마저도 이렇게 우롱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일본 전범 기업이 손해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힘을 실는 이 예. 의견서를 이번 재판부에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면 우리 외교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본 기업을 위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보십니까?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야시 외무상 또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예. 일본은 이 판결 이후에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해왔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한다. 만약에 일본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해왔었는데 예. 이번에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가서 굳게 약속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이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그러니까 강제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왔고 그 네. 약속한 대로 이번에 정부가 일본 그 전범 기업을 위해서 아하.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네. 의견서 제출로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노력을 한다고 일본 정부에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면 역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덜 할 텐데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판부로서는 매우 부담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교부 장관 일본까지 가서 네. 일본 외무성 장관 그다음에 일본 총리한테까지 그 앞에서 약속한 것인데 담당 재판부가 부담을 안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네. 우회적으로는 절대 판결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근데 앞서 이제 이사장님 말씀 중에 사전에 전혀 피해자들이 모르셨다. 그리고 내용도 좀 추정을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용을 좀 알아보시기 위해서 문의 같은 거 안 해보셨습니까? 지난 26일 날 의견서를 제출한 지로부터 오늘 정확히 8일째입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해를 구하는 것 물론 없었고 8일째인 오늘 현재까지 그 내용조차 당사자인 저희들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이건 최소한의 신뢰도 예의도 아닌 것 아니냐. 그 내용을 왜 못 보느냐 하는데 아무튼 보여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한번 최대한 생각을 해보면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그 해명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보호나 지원이나 상담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는 정말 할머니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 때는 철저히 외면을 했었고 예.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될 시점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를 하고 있다. 네. 피해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면 네.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부에서는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의견을 듣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력이 누구를 향한 도대체 네.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건 일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관련 규칙에 따라서 제출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규칙 자체가 불이한 의도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의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고 2015년 1월 달에 이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참고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신설했던 것이 바로 사법거래,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의도로 출범해서 대법원 판결을 엎으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그걸 어렵게 판결을 승소하고 마지막 수단으로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 할머니들이 이걸 권리를 찾자라고 하는 이 마지막 권리 행사마저도 지금 선발을 묶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사장님. 우리 정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피해 할머니 한 분의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없어도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인데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법정 투쟁을 올해 30년째 하고 계시는 광주에 계시는 양금덕 할머니 말씀이십니다. 네, 네. 그다음에 김성자 할머니는 네. 우리가 피해자인데 예. 왜 우리가 일본에 가서 고개를 숙여야 하느냐. 아하. 이 할머니들의 물음 앞에 네.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